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이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주말에 뭐 해요 주로? 주말에 투표하고 나서 그냥 쭉 쉬다가 왔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좀 표정이 좋네요. 나는 우리 엄마 손붙잡고 또 어떤 여자분 손붙잡고 이렇게 가서 투표하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한창 동안 투덜투덜거리는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자, 확진자 투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엉터리더라고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단 9일 대선 투표일에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진자들이 5시까지 오면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정도로 이제 원래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줄 서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같이 겹치면 안 되니까 따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런데다가 날이 추운데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은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얼굴 확인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간격도 많이 떨어져야 되고 한 시간 동안 투표 4명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이죠. 그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줘야 되는데 투표함이 저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투표함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위에서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못 가져가니까 누군가 중간에서 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그럴 때 차라리 그게 이제 규정이 뭐 한 투표소에는 투표함 하나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표소마다 이제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마다 투표함이 한 개밖에 설치가 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확진자 격리자용 임시 투표소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진행하는 사무원들에게도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규정을 해석한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투표소라고 하지만 그 투표소는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의 투표소, 그 다음에 그 옆에 분리된 공간은 확진이 된 사람들을 위한 투표소. 그러면 투표소가 2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표함을 각각 하나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또 게다가 왜 남이 기표해 놓은 것들만 지금 다 잔뜩 갖다 또 주는 거야. 예, 지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고 부정투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여야 모두 부정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본투표 관리 이제 사전투표 이미 종료가 됐고 본투표 관리 방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36.96인가요? 엄청난 사전투표를 보였는데 정말 따라가지를 못해요. 국민을 따라가지 못해. 이 시스템들이. 근데 선관위는 또 대통령하고도 상관도 없고 독립기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선관위원장, 선관위 직원들, 선관위 사무총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뭐 법대로 했다 지금 그딴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모릅니까? 뭐 완벽하게 했다더니 잘난 척만 하고 제대로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왜 빌미를 줍니까?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게다가 왜 기표된 거를 막 뿌려요. 그러면은 그 기표된 거 한번 공개되고 나면 그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난 너무 아깝더만. 네. 그 기표된 거라고 딱 보여준 거 전부 다 1번이던데. 이게 왜 그럴까요? 1번이 얄미워서 일부러 1번표를 무효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여러 데다 1번 찍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너무 이상해. 자, 내가 화내는 건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9일날 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 이 윤석열 대선 후보는 뭐 무슨
남한테 호통치러 선거 나왔습니까? 맨날 어퍼컷 날리면서 국민들을 막 난 날 때리는 줄 알았어. 어퍼컷 날리면서 얼굴 때리려는 듯한 제스처, 응? 발길질, 뭐 막말, 막언, 그건 이거는 뭐 유도 아니네. 왜? 나는 전쟁은 절대 안 일으키니까. 아무리 내가 맞아 쓰러져도 난 전쟁 일으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똑같은 거를 김정은한테 한다, 북한에? 그럼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정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하겠다. 이게 미사일 쐈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걔네들이 올리는 그 허위 인공위성도 다 가짜라면서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있단 말을 해가지고 자꾸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쟁 나면은 우리 20대 아이들, 딸들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40, 50대 엄마들 제일 걱정하는 건데. 아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선거가 계속 다가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극기 부대 발언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은 현 정권을 지지할 거라는 계산으로 김정은 이가 저렇게 쏘는 것이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뭐 이북에 본인이나 지지 세력의 약점이 잡혀 있나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안기부까지 동원해서 북풍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 정당의 후회답다. 그리고 안보 파리로 표장사에 급급한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은 없고 맨날 누구 혼내준다, 누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정말 불안해요. 언론 노조 특히 네. 민주당하고 강성 노조가 같이 뭐 야합했다 이러면서 한 몸이다 이러면서 네. 언론 노조도 정말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언론 네. 노조는 솔직히 국민의힘한테 엄청나게 호의적인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네 편을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근거가 없는 발언들을 네, 지금 그냥 계속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놓고 해. 있고 예. 그리고 뭐 기업들이 공장을 빼다가 강성 노조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공장을 빼다가 해외에 갖다 놓고 있다라는 발언이나 뭐 윤동권이 족부파리를 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이런 태극기 부대와 비슷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요? 왜? 왜 뭐 그쪽 보수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표 계산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태극기 부대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예, 되게 이상해요. 이분은 뭐 그렇게 우아한 보수님들인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본인의 공약을 먼저 설명을 하시라고 자꾸 남 혼내주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언론 노조를 왜 혼내줘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 말인 줄 알아요? 언론의 자유를 자기네가 보장한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도 지금 통과 안 시키는 마당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좀 너무 사람들이 이상해. 맨날 모순적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발밑에 시키는 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맨날 혼내준다 그러고 집에서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자기가 혼을 많이 받아봤던 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같이 혼 별로 안 나는 애들은 그런 말 잘 안 해. 좋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어르신 버르장머리 확 들게 한다고 윤석열 씨가 혹시라도 말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분 성향이 좀 그래요. 예, 우리가 미안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11시 넘어가지고 아주 이거 난리 났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틀려진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이건 뭡니까? 예, 이게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지인이 검찰 수사 직전 9월, 지난해 9월에 나눈 대화인데 사적 대화인데요. 이 부분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밝힌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 일단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를 보면은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가 수사망에 올랐었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네가 조우영이라고 물었고
당시 커피를 주며 몇 가지를 물어본 뒤에 보내줬고 그 후에 사건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김만배 씨 음성 파일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 김만배 씨랑 남욱 씨 그 접견하러 갔을 때 이 둘이 이렇게 똑같이 다 말했어요. 특히 김만배 씨는 3,700억 원 먼저 배당받아가기로 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3,700억 원은 성남시에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그러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매우 불공정한 네.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공원 내서 또 내놔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5,800억 넘게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맨날 뜯어가는 것 같고 새로 이익이 생겨서 자기네가 좀 가져가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뭐든지 그냥 꼬투리 잡아서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었다는 게 공통된 얘기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다. 네. 이재명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얄밉지만 칭찬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 김만배나 남욱 둘 다 똑같이. 근데 왜 그러면은 남욱을 쓰잘데기 없는 말을 자꾸 피신지어서 했느냐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본인은 검찰이 들어오면 영장도 안 칠 것이고 잘해주고 너는 빼준다 해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들어왔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협조를 해줬을 뿐인데 나중에 가니까 다 뒤통수 치고 결과적으로 엉망진창 돼버렸다.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잘 보이려고 맥락에도 안 맞는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다 이제 지금 왁구가 다 왁구래. 이 프레이밍 틀이 다 짜져 있죠. 자 그런데도 그냥 특검 받으라니까 절대 안 받고 대장동 얘기만 우구장창 했었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글쎄요, 옳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잘못이 아니면 특검 받으십시오. 자꾸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특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장동 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고요. 172석 가지고 한번 밀어붙이십시오. 국민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